에디오피아의 6세기 맞나? 에디오피아 목동 에디아 이름이 까먹었습니다. 하루는 양을 치는데요. 양이냐 염소냐? 염소지. Do I wake up with a headache? I think I might have slept late. 안녕하세요. 조다방의 조효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커피 컨텐츠로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이 커피, 여러분에게 가까운 이 커피 문화가 사실은 매우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6세기 말경에 에디오피아의 칼디라는 목동이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그 빨간 열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빨간 열매로 차를 끓여서 먹었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이슬람 수도승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도승들은 함께 그 음료를 먹어보고 그 음료의 효능을 발견했습니다. 졸음을 막아주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신비한 열매로 처음엔 여겼고 그것을 꼭 이슬람 수도승들만 사용하는 열매로 음료로 사용했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교도 음료라고 취급했었고요. 초창기에는 이교도 음료이기 때문에 이슬람 수도승 외에는 먹지 않았던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들과 귀족들에 의해서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교황도 나중에는 그리스도교의 음료라고 공인하면서 더 멀리 퍼졌다라고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되다가 한국도 1896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 황제가 이 커피를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00년대 초반부터 커피 전문점들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기호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커피가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실제로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각자 나라의 커피들을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커피 나무의 크기나 품종이나 환경이나 여러 요인에 따라서 커피 맛도 다양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양한 커피 생산국이 있지만요, 세계 3대 커피라고 말하는 유명한 커피 생산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입니다. 두 번째는 예멘 모카이고요. 세 번째가 코나 하와이 코나 커피입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 머물면서 세계 3대 커피인 코나 커피를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참 아름다운 커피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커피 농장을 다니면서요, 커피 콩을 수확하는 것도, 그리고 커피를 재배하는 그 모든 과정도, 그리고 로스팅하는 과정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쉽게 돈만 내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커피가 사실 정말 많은 과정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코나 커피가 세계 3대 커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리적인 특징도 있지만 사실 그 코나 땅에 커피 나무를 전달해준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묘목을 갖고 온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바로 사무엘 러글스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사무엘 러글스는 하와이 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와이 코나는요, 많은 작물들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나마 사탕수수를 조금 재배했던 땅인데 그 땅에 브라질에 있는 아라비카 묘목을 러글스 선교사가 가지고 왔습니다. 러글스 선교사는요,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지혜롭게 분석하고 이해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목으로 하와이에 커피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와이 코나 하면 대표적인 작물이 바로 커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영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그곳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저희가 많은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러글스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이 코나가 있는 빅아일랜드 섬은요,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는 섬입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매우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 사실 코나 땅입니다. 그리고 코나의 커피 벨트는요, 이제 커피 농장이 있는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 하는데, 커피 벨트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해발 150m에서 915m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고도에 위치한 커피 농장입니다. 그리고 커피가 잘 자라는 땅은요,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지만 그 장렬하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큰 나무들이 중간중간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커피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코나 땅은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 많이 위치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커피가 잘 자라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나 커피가 세계 3대 커피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좋은 품종의 커피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산토 때문입니다. 화산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화산토는요, 물과 공기가 잘 빠져나가는 다공성 토양입니다. 그리고 화산토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커피나무도 잘 자라고 커피의 독특한 맛을 이끌어낸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죠. 나무를 높이 심을 수는 없지만 그 땅에는 때로는 구름이 시시각각 내려오곤 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구름은 코나 커피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뜨거운 태양 때문에 체리가 계속해서 익어가고 자라가기만 하면 체리의 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구름이 쉴 곳을 만들어주니까 좋은 콩이 익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의 조화를 이뤄서 오히려 좋은 맛있는 커피 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장 우리가 당한 환경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같이 보입니다. 마치 화산이 터진 것 같고요, 바다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요, 구름이 우리를 가린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묵묵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여정입니다. 인생도 여정입니다. 당장 무엇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게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튼튼하게 키워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좋은 나무, 더 좋은 품종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이 시기, 이 청년의 때에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발을 띄고 걸어서 좋은 품종, 그리고 좋은 품질의 커피콩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음에 만날 때 우리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